안녕하십니까. 도시생을 읽어주는 오빠 스티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꽤 있네요. 비가 오는 오늘 아침이지만 그래도 모두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소식은 바로 영등포 경인로 주변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영등포 도시재생 여름 아카데미입니다. 모집 대상은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수강료는 무료입니다. 사전 20명을 사전 등록해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4강자로 이뤄지고 있고요. 한 첫 번째 강의 같은 경우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의 강의로 이뤄지고 2회차는 경기대 건축학과 이영범 교수님, 3회차는 상명대 연극학과 윤기은 교수님, 4회차는 강원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박태원 교수님의 강좌로 이뤄진다고 합니다. 교수님들의 강의라서 일반 현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과는 또 다른 또 배울 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재미로는 어떤 사례 중심의 어떤 현장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강의가 조금 더 재미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저도 그런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학문적 측면에서 또 교수님들이 또 다른 부분에 뛰어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강의들을 좀 한번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소식은 장안평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현재 실행 중이고 있는 장안평 도시재생 개관 소식지 장안평 사람들 사전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6월 19일 화요일부터 7월 19일 목요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장안평 자동차 종합정보센터 3층 갤러리에서 매주 월요일을 빼놓고 10시부터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안편 주민들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장안 소식에 대한 여러 가지 소식들 전시회로 개최를 했다고 하니까요. 근처에 계시거나 장안평 도시재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요. 이번에 좀 임차인 분들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도시재생 소식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정확하게는 맞진 않겠지만 도시재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세입자 보호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5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공준족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며 계약갱신 신청군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을 국토부와 법무부가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공중족발 사태는 어떤 거였냐면 그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97만원의 가게를 5년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200만원으로 인상을 해달라라고 이제 주인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면서 그거에 못 이겼던 세입자 임차인이 주인 건물주를 찾아가 망치로 이제 이렇게 위협하고 좀 폭행을 가했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 지역에 특히나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하게 나타남으로써 이런 또 안 좋은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물레동 같은 경우는 건물주와 임차인들이 함께 협약을 맺어서 그 기간 동안을 보장해주고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서 꼭 해결책이 없는 건 아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상승하는 것들을 임의적으로 막을 수는 없겠지만 강제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임차인도 장사가 잘 돼야지 결국 건물도 그 건물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는 것들을 좀 잘 인식하시고 건물주분들께서도 너무 과한 어떤 이런 인상을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이제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도시재생 뉴딜 블로그 페이지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도시재생 사업 현황도가 지금 제작이 되어서 공유 중에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14년부터 진행되었던 도시재생 지역 현황들이 자세하게 상세하게 나타나가 있으니까요.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셔서 자료를 보시면 도시재생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나 어떤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섯 번째 소식은 문경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소식 소식입니다. 문경시가 최근에 문경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지원센터는 중앙시장 내 5미잔의 청년몰 사무실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경시 도시지역 전체의 도시재생 사업을 총괄하며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경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사진을 본 결과로는 청년분들은 아직은 많지 않고 조금 기성세대 분들이 조금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많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시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부산 수영구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관식 소식입니다. 부산시 수영구 구청장 박현욱은 지난 21일 망미동 폐가압장을 리모델링해 연중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는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여기 관련된 장소에서 프로그램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 하는데 요번에 이제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부산시 같은 경우는 그 동구부터 부산역 바로 앞에 거기 이제 이바구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식으로 도시재생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도 저도 가끔 종종 이런 표현이 더 맞겠네요. 가고 있는데 다양하게 또 활동하는 모멘트라는 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굉장히 열심히 문화기획도 하고 관련해서 프리마켓도 만들고 하고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자원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그 다음 소식은 울진군 제3기 도시재생 대학 개강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울진군은 지난 19일 죽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제3기 도시재생 대학 개강식을 열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날에는 이규식 경북전문대학교 교수의 도시재생 사업의 이해 및 사업 유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고 3주간에 걸쳐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이 지금 사진을 보니까요. 아쉽게도 청년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꼭 이런 도시재생 사업이 꼭 청년만 중심만 될 이유는 없어요. 저도 원도심에서 활성하고 있지만 저희가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성세대 분들의 어떤 좋은 자원들을 이 프랜차이즈 시장 창업의 유출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이 원도심 도시재생 사업의 창업가로 좋은 자원으로서 활용한다고 하면 청년들과 협업을 이뤄서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항상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열정 있는 기성세대 분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울진하면 또 대게인가요? 맞죠? 울진 대게. 그래서 그런 콘텐츠와 관광 자원이랑 연계해서 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소식은 상주시가 2018년 제2기 도시재생 대학을 개강했다고 합니다. 상주시는 지난 15일 도시재생 대학을 개강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대에 계림동 행복지원센터에서 2018년도 제2기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도시재생의 실천 주체인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주민 스스로 추진해가는 주민 맞춤형 수업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8주 과정을 진행이 되는데 도시재생 대학 수업은 퍼실리테이션,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수업 진행과 선진지 견학을 통해 타도시 도시재생의 우수 사례를 체험할 수 있는 현장 답사 수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장 답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데요. 이 도시재생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재생 대학 후에 현진지 답사를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천하에도 오시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이 도시재생 선진지로 가장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을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시재생 사업은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관광지를 만드는 사업이처럼 보이겠지만 그거는 이제 이
구도심에 활성화된 지 안 지역에 사람들이 오게 만드는 하나의 효과 덕분에 이제 관광지처럼 보이는 거지만, 실제로 중심이 돼야 되는 것들은 그 원도심이나 구도심에서 살아가는 그 주체들, 주민들, 청년들의 삶의 향상이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들을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지만 다들 우울해 있지 마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비 피해 꼭 없으시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안녕.